45년간 수천 명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죽기 전 건강보다도 이것을 더 후회합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닙니다. 잘 사는 법, 후회 없는 노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54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며 무려 1만 5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제가 가장 선명하게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건강하게 삶을 마무리한 이들과 고통 속의 작별을 고한 이들 사이에는 단 하나의 뚜렷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그들이 42세 무렵에 시작한 한 가지 습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단순한 차이가 삶의 질과 죽음의 모습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은 사회적 지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던 분들이 더 건강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등산 같은 격렬한 운동보다도 이 작은 실천이 수명을 더 길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반세기를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실제 환자들과의 삶 속에서 얻어낸 살아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지혜 담은 노후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노후의 진짜 비결을 하나씩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호스피스 전문의로 54년을 일한 후 은퇴한 올해 96세의 강영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지만 실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70대 초반에 멈춥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남은 10여 년을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태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온한 얼굴로 생을 마감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돈도 아니고 학벌도 사회적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특히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67세의 김춘배 어르신. 평생 몫으로 일하셨고 큰 재산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이면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시고 식사는 늘 소식하셨습니다. 그런 단순한 습관 덕분에 말년까지 건강을 지키셨죠. 반면 또 다른 분 박명호 씨는 대기업의 임원을 지내셨고 늘 고가의 건강검진과 레슨 골프에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하지만 73세의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며 병원을 드나들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경험들이 제게 강력한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이라고 믿고 따르던 상식들, 그 많은 건강식품, 고강도, 운동, 값비싼 치료들이 반드시 해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삶을 바꾸는 열쇠는 너무나 단순해서 대부분이 지나쳐 버리는 습관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호스피스 병동에 발을 디뎠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겁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특히 더 놀라운 건 평생을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노력해왔던 분들일수록 더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한 달 전 세상을 떠난 장영실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그는 평생을 등산과 골프에 힘써 오신 분이었습니다. 늘 땀 흘리며 건강을 관리하셨지만 결국 질병 앞에선 그 모든 노력이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82세가 된 김순자 할머님을 보십시오. 특별한 운동도 건강식품도 없었지만 여전히 정정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제가 비결을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녁마다 동네 한 바퀴 걷고 밥은 항상 조금만 먹어요.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그런 작은 차이가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그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54년에 걸쳐 수천 명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끝에 저는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의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은 화려한 운동 프로그램이나 값비싼 건강 관리가 아닌 바로 하루하루를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꾸준히 이어지는 생활 습관, 이 작고 단순한 반복들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90대 어르신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공통된 삶의 방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고 하루의 첫 시간을 조용히 걷는 산책으로 열며 식사는 늘 적당한 양으로 나누어 섭취하고 밤 9시면 말없이 하루를 정리하며 잠자리에 드는 그런 규칙적인 일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분들 대부분이 흔히 생각하는 건강보조식품이나 값비싼 운동기구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매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고 과식을 경계하며 걷는 것을 일과처럼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 평범한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누구보다 건강하고 단단한 노후를 만들어낸 것이죠. 제가 자주 뵙는 박정희 할머님은 올해로 85세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54년 전 위암 수술을 받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어느 날 저는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잘 유지하셨어요? 할머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침이야. 천천히 눈을 뜨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깨우고 몸을 쭉쭉 늘리며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기분도 몸도 가볍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따라야 한다고 믿었던 많은 것들이 실상은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화려한 운동, 값비싼 영양제, 유행하는 다이어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목격해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평화롭고 건강하게 삶을 마무리하신 분들은 예외 없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소시였습니다. 허기를 무시하지 않되 배부름에 이르지도 않게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었습니다. 실제로 장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 끼 식사로 밥 한 공기 정도만 드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실천들 어쩌면 너무도 평범해서 놓치기 쉬운 것들이 실은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겉보기에 특별하지 않아도 삶을 건강하게 이끄는 힘은 그 속에 담겨 있었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바로 황정숙 할머님이었습니다. 올해로 82세이신데 놀랍게도 75세의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고 당시 의사로부터는 고작 3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을 깨고 무려 7년을 더 살아내셨습니다. 그것도 고통스럽지 않게 건강하게요.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할머님의 하루는 늘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침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따뜻한 물을 마시고 약 20분 동안 천천히 산책을 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은 반드시 20분 이상으로 천천히 꼭꼭 씹으며 드셨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그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이 철저하고도 단순한 생활의 흐름이 할머님의 생명을 연장한 힘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중요하게 느꼈던 부분은 식사의 속도였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음식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섭취하는 분들이 유독 오래 사셨습니다. 보통 현대인은 한 끼를 7분 내외에 마치곤 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8년을 더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증명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고 반복적인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일상의 리듬, 그것이야말로 삶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사 시간의 법칙이라 불릴 만한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천천히 규칙적으로 먹는가가 더 본질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운동이죠. 그런데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랜 세월 관찰한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을 뒤흔들 만큼 놀라웠습니다. 산을 오르거나 테니스처럼 격렬한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는 거. 그것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건강 유지 방법이었습니다. 92세까지 정정하게 사셨던 박영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보다 평지를 걷는 게 100번은 낫습니다. 숨이 차는 건 젊을 땐 좋지만 늙으면 무리일 뿐이에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수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은 무조건 8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믿지만 제가 곁에서 본 수많은 사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잠을 얼마나 오래 자느냐 보다 중요한 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가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에 자고 같은 시각에 눈을 뜨는 생활 패턴을 유지한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수면의 양보다 리듬이 더 결정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마음의 평안입니다. 저는 수많은 이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고 그중 가장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목표나 큰 재산보다 작은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미란 할머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베란다에 나가 화초를 돌보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화초를 가꾸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자 할머님은 이렇게 답하셨죠. 나이가 들수록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일 하나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 말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실제로 취미 생활을 지속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작은 취미 하나가 뇌를 자극하고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오랜 시간 가장 강조해온 한 가지는 바로 절제입니다.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담배는 물론이고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면 모두 독이 됩니다. 제가 만난 가장 건강한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입버릇처럼 이 말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적당히 딱 거기까지만.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주제 바로 노후 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호 어르신은 은퇴 후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건강관리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최고급 한약, 프리미엄 영양제, 매달 100만 원이 넘는 헬스클럽 회원권까지.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분이 병원에 오셨던 73세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돈이면 건강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반면 김명자 할머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모은 돈을 아주 치밀하고 균형 있게 관리하셨습니다. 병원비를 위한 정기 예금, 생활비를 위한 연금,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줄 용돈을 위한 적금.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꼼꼼히 운영하셨습니다. 제가 본 가장 이상적인 노후 자금 운영 방식은 균형입니다. 무조건 아끼기만 해도 반대로 무분별하게 써버려도 결국엔 후회가 남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과 내일 사이의 균형, 현재의 안락함과 미래의 안정 사이의 조화입니다. 제가 만난 8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노후에 가장 만족스럽게 사셨던 분들의 특징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수입의 50%를 생활비에 30%는 미래의 의료비 대비해 나머지 20%는 여가와 취미 생활에 사용하셨습니다.
이 비율이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저울추였던 셈이죠. 특히 의료비에 대한 대비는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중증 질환이 발생하면 그 이상의 비용이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후의 평균 의료비는 해마다 20% 이상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매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값비싼 보충제나 건강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핵심은 매일 식탁 위에 오르는 싱싱한 채소와 질 좋은 생선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있는 생활비였죠. 제가 직접 만나 배웠던 장수 어르신들, 특히 90세가 넘도록 건강을 유지하신 분들은 오히려 병원비에 거의 돈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상원 어르신은 95세까지 정정하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분에게 특별한 삶의 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에서 10%는 반드시 본인을 위한 즐거움 예산으로 따로 떼어 두셨죠. 그 돈으로 손주들과 외식도 하고 오랜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소소한 시간을 즐기셨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셨어요. 이런 작은 기쁨이 내 병원비를 줄여줬지. 노년기 자산 관리의 본질은 바로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겁니다. 너무 전략해도 과하게 써도 결국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제가 만나본 가장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언제나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안정을 양손에 담고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두고 계셨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관계였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들었던 마지막 말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었던 후에는 언제나 인간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한 게 아쉽다 하는 아련한 고백들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이정숙 할머님이었습니다. 78세의 그분은 평생을 자녀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셨죠. 하지만 정작 본인이 병이 들어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으셨다고 했습니다. 가족들과 정서적인 교감 없이 희생만 하다 보니 막상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로 너무 어색해졌다고 말이죠. 반면 94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매주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었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자녀들과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매일 아침 배우자와 차를 마시며 나눈 짧은 10분간의 대화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이어지는 따뜻한 소통이야말로 건강의 비결이었다고 느껴졌죠. 실제로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친구를 3명 이상 정기적으로 만나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5년이나 더 길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치매 발병률도 눈에 띄게 낮았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관계가 약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단순히 얼굴을 보는 형식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마음을 깊이 나누고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진정한 관계가 핵심입니다. 제가 만난 장수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내 얘기를 전부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박명자 할머님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셨죠. 87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40년 지기 친구들과 꼭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처음엔 5명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한 분 한 분 떠나고 결국엔 둘만 남게 되셨답니다. 그래도 그 만남이 있었기에 끝까지 웃으며 살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일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셨던 분들은 오히려 더 용기 내어 다가가고 더 열심히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관계는 만들어 나가는 삶의 또 다른 에너지였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막상 그 첫걸음을 떼기란 쉽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가장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취미를 통한 연결입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 근처 복지관에서는 열 손가락에 실을 감고 이야기를 엮어가는 뜨개질 모임이 벌써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 대부분은 80대 후반을 넘기고도 여전히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십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작품들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보다도 더 깊이 있고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이와의 소통이 건강과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도 존재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배우자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평균적으로 무려 8년이나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있었죠. 단순히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인생이 길이를 바꾸는 셈입니다. 잊히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올해 초 병동에서 작별 인사를 하신 강지영 할머님이신데요. 직장 다니느라 자식들이랑 제대로 말 한마디 못 나누는 게 제일 한이야 라는 말씀을 하셨죠. 병원에 입원하신 뒤부터 자녀들과 매일 손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하셨고 그 짧은 3개월이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따뜻하고 빛나던 시간이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마음 한구석이 절이 됐었습니다. 이처럼 뒤늦게라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용기를 내는 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지금 와서 뭐 하냐며 스스로 가능성을 접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4년 넘게 이 길을 걸어온 제가 본 수많은 사례들이 증명하듯 결코 늦은 때란 없었습니다. 실제로 80대에 소원했던 가족과 화해하고 남은 삶을 훨씬 더 밝고 충만하게 살아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회복의 문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소통이 익숙해지면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즐기게 된 어르신들도 눈에 띄게 많아졌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도 태블릿으로 가족과 매일 연결되는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는가 였습니다. 관계에서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건 대화의 횟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세는 상대의 말을 판단 없이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태도였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특히 조언보다 경청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또 한 분 임경수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평생 자식들에게는 늘 충고와 지시만 하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제가 한 번만 3달 동안은 말하지 말고 들어만 주세요. 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묵묵히 듣기만 하셨고 마침내 54년 만에 처음으로 딸이 할아버지를 찾아와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매주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 만남은 할아버님 삶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또 다른 축 봉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사시던 윤명자 할머님은 지역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경험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우울감을 해소시키는데 놀라운 효과를 보였죠. 남을 돕는다는 건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이 자연스레 생겨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외롭게 살아가던 어르신들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수명이 평균 3년이나 더 길었고 특히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직은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작은 식물부터 돌봐 보시는 것도 좋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대상이 반드시 사람이 아니어도 삶은 분명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분명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베란다 한켠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에서 시작된 정원이 어느새 마음까지 환히 밝혀주는 쉼터가 되곤 합니다. 실제로 자신만의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30 이상 낮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뿌리고 그 조그마한 생명이 자라나는 걸 매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갑작스레 꽃 피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햇볕과 물이 필요한 식물처럼 관계 또한 매일의 정성과 시간이 쌓여야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성 들여 투자한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난 4년간 병동에서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목격한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건 바로 마음가짐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2년 이상 더 생을 이어가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장미숙 할머님이었습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지만 놀랍게도 진단 후 5년이나 더 건강하게 살아갔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고 여쭤보니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는 연습부터 해요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엔 일부러 억지로 지은 미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점차 마음을 밝히고 어느새 우울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동적인 부분은 그녀가 매일 밤 자기 전 썼던 감사 일기였습니다. 하루 중 고마웠던 일을 3가지씩 적으며 잠자리에 드는 이 습관이 삶의 질을 바꿔놓았죠. 수면의 질은 물론 스트레스 지수까지 확연히 낮아졌고 과학적으로도 면역력이 평균보다 30% 이상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웃고 긍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건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래 사신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자기 감정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대표적인 분이 김영철 할아버님이셨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과 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셨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그 기쁨을, 우울한 날엔 그 슬픔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써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쌓이자 마음도 함께 안정되어 갔고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작은 목표의 힘입니다. 는 최후에도 뚜렷한 목표가 있는 이들은 삶의 활력을 오래 유지하셨습니다. 매주 새로운 요리를 한 가지씩 배우기, 한 달에 한 권의 책 읽기처럼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계획들이 인생의 동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83세의 박순자 할머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버킷리스트 노트를 펼쳐보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손주에게 편지 쓰기, 봄나물 무침 만들기 같은 아기자기한 계획들이었지만 그 목표 하나하나가 그녀의 하루에 빛을 더해 주었죠. 의미를 찾는 삶은 결국 작고 꾸준한 실천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노후란 단순히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만나본 가장 건강한 분들은 하나같이 내면이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은 결코 특별하거나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반복 속에 자리한 작고 조용한 습관들, 그것이 진짜 건강의 씨앗이었습니다. 모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감사한 1일만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 줄의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하루 3번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생명선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저는 54년 동안 수백 명의 삶을 지켜보며 확인해 왔습니다. 유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내일의 식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길이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임을 깨닫게 해 준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 별세하신 89세의 정순이 할머님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셨죠. 평생을 단 한 그릇의 식사만으로 하루를 살아내셨습니다. 주변에선 그 식습관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오히려 그 절제가 그녀의 건강 장수 비결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그 느낌조차 감사하고 즐거워요라고 하시던 그녀의 말은 단순한 식사 철학이 아니라 삶의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절제된 식습관은 단순히 체중 조절을 넘어서 장기적인 건강과 수명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의 방식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엔 음식을 가볍게 조절하거나 아예 거르시는 분들이 더 나은 수면 상태를 유지했고 신체 회복도 눈에 띄게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은 개인의 체질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된 흐름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식습관을 지닌 분은 김창호 할아버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밥그릇에 작은 선을 그어두고 식사 때마다 그 선을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20년 넘게 지켜오셨습니다. 처음엔 좀 허전하고 배고팠지만 한 달만 지나면 몸이 알아서 적응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는 단 한 번의 약도 없이 건강하게 노년을 누리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지 적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진짜 관건이었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 꼭꼭 씹으며 드신 분들은 위장의 부담도 줄이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조금씩 회복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식단의 구성 또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집한 이들보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생선이나 고기를 곁들인 식사를 한 분들이 오히려 영양적으로 더 균형을 잃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 같은 동물성 영양소도 일정 부분 필요하니까요. 다만 그 섭취가 과해지면 오히려 독이 되었기에 절제는 항상 함께 가야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난 92세 홍미영 할머님께서는 밥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5가지 색이 올라와야 해요. 초록빛 채소, 노란 과일, 흰 두부, 갈색 잡곡, 붉은 고구마 같은 거 말이에요. 그 다채로운 색깔들이 영양의 균형을 만들어 주었고 식사를 하나의 예술처럼 대하는 태도가 건강을 지켜낸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아침 식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아침을 든든히 먹는 분들이 확실히 에너지 순환도 좋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뛰어났습니다. 반면 저녁을 과하게 섭취하는 습관을 지닌 분들은 비만, 당뇨 같은 대사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아침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식습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규칙성이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챙긴 분들은 위장의 기능도 안정되고 체중 관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몸은 일정한 리듬을 따라 움직이기를 좋아한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운동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관찰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었습니다. 과격하고 땀을 쏟는 운동보다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벼운 운동을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86세 이정우 할아버님은 그 좋은 예입니다. 그는 40년 넘게 매일 아침 같은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도 눈이 쌓인 날도 빠짐없이 하루 40분씩 걷기를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해야 해서 걸었던 길이었는데 지금은 걷지 않으면 허전해. 걷는 동안만큼은 내가 살아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 그렇게 말씀하신 그의 눈엔 진한 생기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이나 자전거 같은 격한 운동을 선호하지만 사실상 노년기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운동은 걷기였습니다. 특히 70대 이후부터는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관절과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었기에 격렬함보다 지속성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결국 건강한 삶은 크고 화려한 선택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천천히 식사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그 단순함이 인생의 마침표를 조금 더 멀리 밀어줍니다. 운동에 대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긴 시간 한 번에 몰아서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여러 번 짧게 나누어 움직이는 방식이 오히려 더 큰 건강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번 20분씩 나누어 실천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산책 20분, 점심 식사 후에 가벼운 걸음 20분, 그리고 저녁 식사 전 몸을 푸는 스트레칭 20분. 이처럼 분산된 움직임이 몸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끌고 습관화되기에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91세의 박명자 할머님은 운동을 대하는 자세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정각 알람 운동법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규칙적이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시계가 정각을 알리면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2분간 제자리 걸음을 하셨죠. 그렇게 하루를 통틀어 여러 번 움직이셨고 그 꾸준함이 그녀의 정신과 육체를 모두 깨어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움직이면 머리가 맑아져요. 그녀의 말처럼 이 습관은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제 운동하느냐였습니다. 아침 운동이 가진 힘은 단순한 몸풀기를 넘어서 하루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시작한 분들은 그 습관을 더 오래 더 끈기 있게 이어가셨고 이는 전반적인 건강 유지와 직결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운동을 멈출 이유는 없었습니다. 실내에서 충분히 효과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손쉬우면서도 강력한 실내 운동은 제자리 걷기였습니다. TV 드라마 한 편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걸음을 이어가는 분들도 있었죠. 이는 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운동 중 호흡의 중요성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보다 천천히 그리고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의식적인 호흡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되면서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치매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걸음마다 숨결을 함께 조절하는 이 습관은 단순한 운동을 치유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사실 하나, 운동은 결코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손해가 아니란 점입니다. 80세에 처음 걷기를 시작하신 분들이 1년 뒤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신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걸음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께 정말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긴 생을 건강하게 살아내신 분들의 공통된 특징, 그 놀라운 비밀은 바로 매일 작고 선명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최근에 만난 93세 황숙자 할머님께선 매일 밤 8시가 되면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녀는 별빛 하나를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셨죠. 오늘도 별이 떠 있네요. 고마운 하루였어요. 그 말 한마디는 그날 하루를 풍요롭게 완성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하루 중에서도 그런 단순한 아름다움을
감동할 줄 아는 마음이 그녀를 오래도록 지탱해 준 겁니다. 우리는 종종 노후 준비라 하면 경제력이나 건강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제가 54년간 지켜본 수많은 인생들 속에서 깨달은 건 진짜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몸이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그 어떤 준비도 무의미해졌습니다. 89세의 김영진 할아버님도 그런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셨는데 그 일기는 행복 일기였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골목길에서 만난 길고양이가 내 무릎에 앉았다. 그런 사소한 순간들을 적어 내려가며 그는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하고 거창한 사건이 아닌 작고 조용한 기쁨을 붙잡는 그 습관은 정신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이런 작은 행복을 기록하는 습관을 지닌 분들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입니다.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기쁨을 알아채는 그 눈과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삶이 더 오래 지속되었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 숫자가 말해주는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생존율이 눈에 띄게 높았고, 암 환자들조차 희망을 품은 이들은 치료 반응이 놀랄 만큼 좋았습니다. 특히나 행복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 나서는 이들의 회복력은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행복은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찾고 만들어 내는 것이죠.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을 저는 수많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88세 이영숙 할머님의 하루는 아침 거울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셨죠. 오늘도 멋진 하루를 살아보자. 처음엔 그 말이 부끄럽고 우습게만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말이 그녀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긍정의 말을 건네는 행위, 그것이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긍정적 자기 암시를 실천한 분들의 면역 수치는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평균 3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변화의 열쇠는 감사였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밤 눈을 감기 전 고요한 침대 위에서 그날 고마웠던 일을 3가지씩 떠올리는 습관을 가진 이들에겐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을 깊고 편안히 이루었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낮게 유지되었으며 마음의 평정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진통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호스피스 병동 침대 위에는 많은 이들이 누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남긴 마지막 말 중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이런 말이었습니다. 좀 더 행복하게 살 걸 그랬어요. 그 누구도 더 부자가 됐어야 했어라거나 더 많이 일할 걸 그랬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정 아쉬워했던 건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한 그 작은 행복들이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내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성공 속에 숨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라도 매일 작고 확실한 기쁨을 찾는 연습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54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깨달은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삶의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나는 참 잘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산 것입니다. 한 달 전 제 손을 꼭 붙잡고 눈을 감으신 박영자 할머님의 마지막 한마디는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내일을 감사하며 살았거든요. 그 한 문장이 저에게 54년의 진료보다 더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
가느냐에 따라 천천히 쌓여가는 결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지혜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부터 천천히 하나씩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식사는 느리게, 운동은 무리 없이 꾸준하게, 관계는 깊고 진솔하게, 마음은 언제나 감사로 가득 채우며, 내일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나온 수많은 일들 중 가장 눈부신 변화를 보여주신 분들은 대부분 80세 이후에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건강한 노후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54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찾아온, 그리고 마침내 확신하게 된 단 하나의 해답이었습니다. 가장 마음 깊이 새겨진 김병철 할아버님의 말씀을 끝으로 이 이야기를 맺고자 합니다. 인생은 누군가와 겨루며 숨 가쁘게 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햇살 좋은 날 천천히 걷는 산책에 더 가깝습니다. 남의 걸음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나만의 리듬에 따라 걸어가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따뜻한 이정표가 되어 주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54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보며 제 삶 또한 얼마나 많은 선물로 채워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지만 의미 있는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장수는 숫자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이 건강만 챙기는 삶이 아닌 진짜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며 놓치지 말아야 할 건강관리법과 마음 습관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